안녕하세요. 강남비율 성형외과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내용은 바로 이물질 제거 시술입니다. 이물질 제거를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보고 제거하세요. 원장님, 이물질이란 무엇인가요? 여기 이물질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저희가 이물질이라고 얘기하면 어떨 때는 뭐 실리콘, 코에 넣은 실리콘이나 뭐 턱 끝에 넣은 실리콘 그걸 얘기할 때도 있고요. 근데 지금 말하는 이물질은 불법 시술에 의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일본말 같은데 야매나 사사주사라고 불리는 그 불법 시술 주사에 의한 이물질, 그걸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럼 어떤 상태일 때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나요? 보통은 맞으시는 분들이 이 불법 주사가 재료비가 워낙 싸기 때문에 얼굴 전체에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뭐 이마에도 있고, 코에도 있고, 볼에도 있고, 입술에도 있고,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게 되는데, 있다고 해서 다 제거하는 건 솔직히 아닙니다. 그리고 염증이 너무 심하면 항생제 등으로 치료를 하는 거지, 어떤 제거하는 걸 하는 건 별로 아닐 때가 많고요. 대신에 이걸 제거해야 되는 순간은 이게 조금이라도 뭐 문제를 일으키면서 가렵다거나 고름을 일으킨다거나 염증이 생긴다거나 그럴 일이 반복될 때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특히 뭐 건선이나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다든지 또는 뭐 당뇨병 같은 게 있다든지 그럴 때는 치료해야 될 원인이 조금 더 많아지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물질 제거 방법에는 이물질 제거 주사와 이물질 제거 수술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물질 제거 주사를 맞고 어떤 경우에 이물질 제거 수술을 해야 하나요? 조금 복잡한데 원칙적으로 항상 가능한 건 수술이 되고요. 그런데 주사는 그 주변에 필러를 녹이고 좀 부드럽게 해주고 양을 줄여주고 하는 필러 녹이는 주사, 그 다음에 레이저를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레이저는 사실은 야매를 녹이려고, 불법 주사를 녹이려고 만든 레이저가 아니죠. 사실은 지방을 녹이기 위해서 나온 레이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레이저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뭐 저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혹 저는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스테로이드 주사를 주사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분명히 좋겠지만 피하 주사하면, 피부에 바로 주사하면 저는 이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저는 이 방법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보통 한다면 수술 아니면 주사 쪽을 보통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물질 제거 수술을 하기 전에 CT 촬영은 하나요? CT 촬영을 하면 어느 부위에 이물질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CT 촬영으로 흙과 백처럼 이렇게 유죄, 무죄처럼 정확한 어떤 결론이 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이물질이든 필러든지 간에 실리콘이야, 코에 있는 실리콘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분명히 경계부가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물질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있다 없다를 CT로 얘기하진 않고 시술이나 수술할 때 조금 도움받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CT가 그 정도인데 초음파는 더 하죠. 더 잘 안 보입니다. 이물질 제거 주사나 수술을 할 때 마취는 하나요? 그거는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술 같으면 수면 마취를 할 때도 있고 뭐 부분 마취를 할 때도 있고요. 주사 같으면 그것도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부분 마취로 저는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시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시술이나 수술 시간은 정말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사 같으면 한 20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물질 제거 수술 후에 그 부위에 또 필러를 맞아도 되나요? 이물질이 남아있을 때, 그러니까 야매가 남아있을 때 가장 안 좋은 상황은 여기에 더해서 자꾸 필러를 맞고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더 최악은 이겁니다. 이물질을 어떻게든 수술로 제거하든 제거를 했는데 또 야매를 맞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데 제발 한 번 안 맞았으면, 한 번 맞고 고생했으면 다시는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이물질 제거 수술 후에 흉터는 남나요? 네. 어떻게든 흉터는 뭐 입안으로 제거하면 입안에 남으니까 잘 보이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흉은 남는다고 생각하시고 수술하시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줄이느냐지 남냐 안 남냐 이렇게 얘기하면 남는 게 맞는 거죠.
이물질 제거 수술 후에 일상생활은 바로 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물질 제거 수술은 실제로는 피가 많이 나는 수술이기 때문에 멍도 많이 나게 되거든요. 피가 많이 나면 멍도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술보다 몇 배 더 늦게 낫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눈 주변을 하면 눈 주변이 멍들 것이고 입 주변을 하면 입이 멍들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그러나 나는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만 수술 받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수술 후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수술 후에 이물질 제거 수술 자체는 생각보다 많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입술을 수술한다 그래도 일부분 피부가 죽는 괴사, 그다음에 염증, 붓기, 멍, 출혈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난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를 하고 우리가 만약 집을 구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집은 뭐가 단점이야. 그렇지만 난 이게 장점이라서 고른다. 이런 것처럼 꼭 장점만 보지 마시고 단점도 조금은 생각을 하시고 고르면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물질 제거 영상을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물질 제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